흔적을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근본적으로 수입식품 검사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하신 건 맞는 거죠? 네? 그것은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지 알겠습니다. 앞뒤 생략하고 그렇게 하면은 조건 부장님 말씀하시죠. 그 식약관이 가지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정보의 수집과 그것이 국내의 어떤 산업 상황이라든가 또는 식품 안전 그 행정 관리에 있어서의 어떤 즉각적인 조치를 위해서 아주 빠른 시일 안에 그 현지에 있는 어떤 정보들을 이제 국내로 보내주는 기능들을 하는 거라서 기본적으로 이제 행정 기능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중국 현지에 파견하는 식약관이 한 명 갖고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이 정부 들어서 새삼스럽게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그 전에 우리가 거의 매년 중국과 관련해서 식품 사건들을 계속 겪었습니다. 계속 겪을 때마다 식품 관련해가지고 중국 현지에 더 많은 식약관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왔고 그때마다 정부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사람을 파견하겠다, 조치를 하겠다는 걸 반복적으로 해온 약속들입니다. 소비자에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식약관이 가서 무슨 자기가 검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보 수집에 더 중요한 기능이 있는 것이고 그게 제일 중요한 업무죠. 여기서 이게 중요한 지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식약청의 유해물질관리단이라고 있죠. 여기서 유해 정보를 수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유해 정보를 수집을 어디다 맡겼는지 아십니까? 어디다 맡겼습니까 지금? 아니 유해 정보과에서 기본적인 업무 수행을 하고 어디다 맡깁니까? 아니 업무를 기본적으로 유해 정보과에 수집을 하고요. 예. 다만 일부는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하는 기관이 어디십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공모에 서는데 현재 일부 용역은 식품공업협회에 그쪽에 외국어를 잘하는 전문가를 7명 고용을 해서 하고 국장님. 있고요. 잠깐만요.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유해물질 단장을 종전에 했기 때문에 제일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식약청에서 유해 정보를 수집하라고 유해 정보과를 만들어 놨는데 그 유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식품공업협회에다 맡겼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 그거는 다 맡긴 게 아니고요. 일부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국내 언론에 대해서 모니터를 하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저희 유해물질 관리단에서 웹사이트를 검색을 정보를 수집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우리나라 수입식품의 거의 반이 중국이고요. 중국의 유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식약청이 직접 하지 않고 식품공업협회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식품을 생산하고 수입해야 되는 식품공업협회. 지금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거거든요. 아니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전체를 식품공업에 맡긴다는 부분이 아니고 중국이요. 중국. 지금 문제가 된 중국이고 중국은 우리 식품 수입의 5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식약청이 직접 하고 있지 않고 바로 공업협회한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바로 제 국장님 하나만 따질게요. 이게 멜라민 사건이 처음 터진 것이 9월 11일입니다. 중국에서 9월 11일 날 첫 보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위탁받은 식품공업협회에서 이런 정보 보고를 합니다. 식약청으로. 이 정보 보고에 가장 큰 결점이 뭐가 있냐면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중국 현지에서는 사망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보도가 됐습니다. 9월 11일 날. 사망, 아이가 한 명이 여아가 사망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9월 11일자로 뜹니다. 근데 이 정보를 수집해서 식약청에 보고해야 되는 식품공업협회는 이 정보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왜곡하고 있습니다. 마치 알겠습니다. 별 사건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저는 믿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식약관의 파견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그 유영진 위원께서도 좀 준비해 주시죠. 먼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9월 11일 날은 그 이제 산누사 분유 제품에서 그 분유 제품을 먹고 영유아가 1명 사망을 하고 또 환자가 14명 발생했다는 그때는 이제 멜라민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보도에는. 그다음에 저희가 이 부분은 그 중국에 있는 식약관으로부터 유선으로 일단 연락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정보를 수집을 했고요. 보고한 거지 식품공업협회는 보고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보를 전부 식품공업협회에 맡기는 게 아니고 식품공업협회에서도 일부 그런 해외 언론이나 국내 언론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걸 종합적으로 저희 유해물질 관리단에서 식약관 정보라든지 이걸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영진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왜 최초 보고의 사망 얘기를
왜 뺐는가 그 좀 문제 제기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아마 청에서 바로 직접 중요한 거는 다 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그 정리하는 과정에 아마 이게 누락이 된 걸로 이거 생각하고요. 번역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식품 사고의 아니, 그것을 그러지 축소한 않습니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중요한 얘기는요. 보도에는 사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중국어를 잘 근데 모르지만 사망이라는 단어가 그 있습니다. 직원들이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합니다. 이제 그 미국이고 저 전 세계에 그 나라 그 말에 능통한 사람들을 이렇게 계약으로 해서 그 인터넷을 매일 들어가서 매일 파악되는 내용을 전부 모아서 그 정보가 바로 정부로 가고 또 정부뿐이 아니라 학계든지 이 업계든지 누구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식약청에 동의만 받으면 전부 우리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업계도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정부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고 또 전문위원 계속 협회가 하는 말하시면- 일은요. 협회가 단순히 회원사만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식품공업협회 전체 직원이 한 100명이 넘는데 그중에서 한 80여 명은 연구소에서 바로 그런 연구 분야의 업무에 종사합니다. 그럼 이번에 그 보고는 최초 보고는 사망 사실을 뺀 게 실수였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그건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거 이게 확인 나오기 전에. 시켜드릴게요. 그런데 그건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이 식약청에서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